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점점 더 전개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지성천 미더 주연의 중독 스릴러 커넥션. 진짜 간만에 추리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나니 머리에서 도파민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찌나 등장인물 개개인의 대립과 관계성이 촘촘한지 드라마의 제목이 왜 커넥션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이들의 관계성이 수시로 변하며 그게 재미를 한껏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중 함께 고민해볼 만한 질문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3회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는 박준서의 죽음이 왠지 타살로 보이게끔 극의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재경을 찾아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며칠 후 죽음으로 발견된 박준서. 그런데 장재경은 그와의 만남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납치당하고 188이 문자 받고 약에 중독되고 장재경 입장에선 이 모든 일이 박준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장재경은 박준서의 장례가 부검 없이 이뤄진다는 얘기 듣자마자 최지연을 찾아가 강하게 부검을 설득했죠. 뭔가 그의 죽음에 이상한 구석이 많다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느낀 그 가장 이상한 점을 그곳에서 설명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올라가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희한하게 그 엘리베이터는 1층에 되돌아와 있었다. 그렇죠. 타고 내려간 사람이 없다면 그 엘리베이터는 9층에 있어야 했는데 그게 1층에 있었다는 건 누군가 함께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높은 간접 증거였죠. 하지만 뒤늦게 영안실에 도착한 박준서와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원종수 패거리는 그런 장재경의 의문을 묵살하고 발인을 고집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누가 봐도 장재경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원종수 패거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이 범인이다. 얘네들이 박준서를 죽였구나. 물론 저도 저때까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3회 중반을 지나 4회까지 드라마를 본 뒤 저의 생각은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박준서의 죽음은 타살이 아닌 살자가 맞다고요. 지금부터 그 근거를 뇌피셜로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리뷰에서 설명드렸듯이 박준서는 1대 닥터가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박태진의 계획대로 레몬뽕을 통해 자금이 잘 모이던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겨버렸죠. 바로 약 제조와 관련 있던 이명국이 삑다선을 타버린 겁니다. 오윤진에게 전화를 걸어 금형약품의 비리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한다고 말해버린 거죠. 아마도 이영국은 자신의 약이 나쁜 방향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거나 혹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밝힐 용기가 없었는데 우연히 자신이 암 말기라는 것을 알고는 죄책감이 갑자기 몰려왔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명국은 오윤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내부 고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박태진 쪽에서 한 발 먼저 이명국을 처리해 버렸겠죠.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적어도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있었을 박준서가 이명국의 죽음을 알아버렸을 겁니다. 지난 4회에서 떡집 사장님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6개월 전쯤 박준서가 CCTV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었죠. 이명국이 실종된 것이 7개월 전쯤이니 그도 장재경처럼 이명국의 죽음을 조사했었고 그 떡집 CCTV를 통해 증거를 찾았던 거겠죠. 아마도 박준서는 저 때부터 이 모든 일을 준비했거나 언젠가는 꼭 밝히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이명국의 시신을 감춰두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밝히면 검사인 박태진을 통해 묻히게 될 걸 알고 있었으니 레몬뽕부터 이명국 사건까지 한 방에 밝힐 큰 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딸인 윤희가 죽고 그 계획을 실행한 겁니다. 보험에 가입해 사건이 커질 수 있는 동기를 만들고 그 수익자를 장재경과 오윤진으로 정해 수사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안에 이미 죽은 이명국 또한 수익자로 넣어 출발선을 지정해준다. 그리고 자신이 이명국의 죽음을 밝혀냈던 CCTV를 장재경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명국이 죽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그 공사장에서 살자를 한 거죠. 그리고 박준서의 계획대로 장재경은 이명국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집으로 갔다가 그를 발견하고
준서가 죽은 곳의 떡집 CCTV를 발견하며 6개월 전에 준서가 거기 왔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딱 똑똑한 박준서가 계획한 그대로 장재경이 움직여 준 겁니다. 이러니 이건 살자가 아니면 답이 없는 거죠. 모든 계획이 실행되는 스타트 버튼이 박준서의 죽음, 즉 살자였던 겁니다. 만약 박준서가 박태진과 최지연의 관계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 배신감도 그의 계획을 부추겼을 수 있겠죠.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신 것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닥터는 장재경을 중독시켰을까? 제가 처음 3회 초반까지 보고 느꼈던 답은 이거였습니다. 레몬뽕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던 박태진이 피로동 재개발에 대한 지분을 모두 확보한 후에 마무리로 원정수를 확실히 보내기 위해 장재경을 중독시킨 것 아닐까? 왜냐? 레몬뽕의 시발점이 원정수 개인의 여응이었기 때문에 장재경이 자신을 중독시킨 레몬뽕의 출처를 조사하다가 그 시발점인 원정수를 찾아 물고 늘어지면 온창호는 그룹을 위해서라도 원정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계획. 그런데 4회까지 다 본 후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장재경이 원정수를 잡아주기 위해 중독시킨 게 아니라 장재경이 레몬뽕에 대한 조사를 못하도록 막은 거구나. 모든 계획을 짜고 실행한 박준서의 죽음은 23일 금요일 밤 11시경. 장재경이 납치당한 시간은 처음 188이 문자를 받았던 24일 토요일 새벽 1시 30분경. 그러니까 박준서가 죽고 2시간 뒤 장재경이 납치당한 겁니다. 저는 이 관계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약 2대 닥터인 박태진이 박준서의 전화를 받고 그의 죽음과 그가 왜 죽으려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그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박준서의 계획대로 움직일 장재경을 막고 싶진 않았을까? 장재경은 지난 3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되면 난 이 사건에서 배제될 거야. 당연히 이 내용은 검사인 박태진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박준서가 죽고 난 뒤 그 짧은 2시간이란 시간 안에 장재경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 그를 납치해 중독시킨 거 아닐까요? 그를 이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장재경이 경찰의 중독 사실을 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알리지도 않고 박준서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 네 말대로 장재경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중독시켰다면 왜 박태진은 가만히 있는 거냐? 익명으로 제보를 해서라도 걸리게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태진은 지금 거래 계좌의 비번을 몰라 모아둔 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새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재개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런 시점에 경찰이 납치당해 레몬뽕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찌 될까요? 아마 경찰은 난리가 나고 혹여 언론에까지 알려지면 전 국민이 레몬뽕에 들썩이게 되겠죠. 당연히 거래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박태진이 계획을 위해서 장재경을 최소한으로만 묶어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제 뇌피셜이 설득력이 좀 있었나요? 과연 본격적으로 2대 닥터가 활동하는 4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